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잘 부각시켜서 네. 이게 뭐냐면 그 중국 선거제도 모방 이런 얘기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그 거리로 쏟아나왔던 많은 우파 네. 극우죠.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중국이 영향을 미친다. 뭐 우리나라가 뭐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들이 추종했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걸 꿈꿨는지 좀 들여다보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망상이 실체가 뭔지 좀 잘 이번 내란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신 분들이 네. 규명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내란 수사에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 네. 저는 계속해서 국힘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이 내란 전국에서 공당이라는 자들이 계엄에 동조를 하질 않나. 뭐 그 이후에 사기 탄핵이라고 앞장서서 떠들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그 크게 보면 다 이 내란 공범들이에요. 그게 이제 내란범에 포섭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사후 공범이니까. 그러나 정신 세계는 전부 다 내란 공범들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네. 이 일은 또 반복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이들의 위헌 정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경제 부담이 되고 뭐 야당에서는 또 그러겠죠. 뭐 정치 보복이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역사 보복이에요. 역사가 보복하는 겁니다. 그 징죄라는 거죠. 징죄.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 죄를 지은 자들이 선거에서만 졌으니까 다 용서해달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계엄 성공시켰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 내에서 그나마 어찌됐든 이 계엄만큼은 위헌이다라고 선언했던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뭐 그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서 다 내쫓고 입을 막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 판단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위헌정당 해산 제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무조건 이건 위헌정당 해산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헌정당 해산보다 더 빠르게 특검에서 그 김건희 특검에서 선거법 관련된 사건 수사를 하면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393억 원을 토해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 당이 유지가 되겠냐? 뭐 사실상 해산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사 팔아야죠. 그러니까요. 당사 팔고 근데 사실은 예. 돈이 꽤 있어요. 국민의힘에? 예. 아니, 왜냐하면 네. 지방에 이제 시도당 자체 당사를 갖고 있는 게 꽤 많거든요. 아. 근데 워낙 이게 옛날에 사놓은 당사 부지 건물이라 예.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주로 이제 민정당 때 많이 마련을 했던 거거든요. 민정당 때. 예. 예. 그게 시도당 당사를 시도당사. 지방에 예. 그래서 많아요. 예. 돈이 많구나. 돈 때문에 뭐 한 망할 리는 400억 없다. 물어줘야 돼서 당이 뭐 파산하고 해산해야 될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야 민정당 얘기 들으니까 진짜 오래됐다. 그러니까 그 당의 뿌리가 사실은 예. 그 다 부정한 재산들이죠. 민정당 때 재산이라는 게 다 그냥 국민들한테 뺏어간 돈들 아닙니까? 그때 어떤 극악 무도한들이 있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그냥 뭐 돈을 뭐 배추 쌓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네. 그 대구에 취재 갔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두환 때 좋았다라는 대구 사람들 얘기가 그때는 전두환 때의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지역에 오면 현금을 무지하게 뿌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뭐 식당 뭐 이런데 뭐 회식하라고 막 돈 주고 그래서 아 전두환이 한번 왔다 가면 그냥 막 벌써 막 들썩들썩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를 못 잊는 어른들이 많다. 아니 그리고 그전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예. 전설 같은 얘기죠. 예. 그 보면 공천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선거 때 쓰라고 돈이 온대요. 근데 그때 돈으로 몇억 원씩 온다는 거예요. 중앙당에서. 예.
근데 문제는 대구 같은 데는 돈을 쓸 일이 뭐 있어요. 네. 맞죠. 공천 받으면 당선인데 당선인데. 그냥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때 야. 막 봉투 돌리고 그럴 때 네. 그거는 수도권 얘기고 뭐 이렇게 치열하게 여야가 당락을 막 겨룰 네. 때 얘기지. 네. 아 그쪽은 공천되면 당선인데 돈 내려온 걸 굳이 좀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고는 네. 남으니까 참 전세 같은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아왔는데 다시 윤석열이 이걸 꿈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친일 잔재를 정리하지 못했고 친독재 잔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지금 우리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동이 일어나고 별별 흠집을 잡아가지고 또 정권을 탈취해가고 네. 저는 우리나라에 공화당은 없다. 우리나라에 공화. 도대체 보수당이 있느냐.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법조인인데 제가 무슨 진보면 얼마나 진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네. 김 변호사님은 보수야. 맞아요. 보수인데 보수가 몸담을 당이 없어요. 보수가 뭐 어디 몸담. 당이 보수당이에요? 다 그 뭐 잔당들만 있는 거지. 예. 그 뭐 유신 잔당이 사라지더니 이제 전두환 잔당들만 지금 들썩거리는 거지. 여기에 도대체 보수.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기웃거리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수의 욕망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진보와 보수에서 보수의 열망도 있습니다. 보수가 몸담은 곳이 있어야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진보냐 보수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 정의로운 세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이면 안 되잖아요. 네. 역사에 죄를 지은 집단들이 네. 보수의 옷을 입고 보수여 이리로 와라? 그러면 좀 생각 있는 보수가 거기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보수는 없다 이 나라에. 그래서 그 정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이유가 네. 거짓 보수당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보수당이 만들어질 수 있고 예. 그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 감정도요.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보세요. 그 많은 경제 발전이 다 어디에 집중됐습니까? 산업시설이 다 경상도에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보면요. 호남선을 타고 가잖아요. 계속 산만 보여요. 반만 보이고 도시가 안 보여요. 도대체 그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가보면 도시라는 게 띄엄띄엄 하나씩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보세요. 도시가 끝나질 않아요. 계속 도시예요. 네.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이것이 과연 경상도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현명하고 노력해서만 그런 거냐. 그 과거에 그 팽창하던 국가에서 정치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독점해서 자기들이 누렸던 거. 이것을 반성해야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네.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만 여기고 그때 홀대 받았던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색깔 씌우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이고 5.18에 대해서 그 조롱하는 거 보십시오. 세상에 저는 그 5.18 때 자기 아버지 관 앞에 철없는 어린이가 영정 사진을 네. 보고 있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잔상이 그렇죠. 남아있는데 네. 그걸 택배 왔습니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난 그걸 보고 전 인간이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인간의 기본 그 마인드를 버린 거예요.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말씀은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부 뭐랄까요 아주 편향되고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소수예요. 거기는 소수인데 그 우리나라 정당이 영호남의 각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이렇게 수십 년씩 하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관성적으로 내지는 뭐 민주당이 싫어서 난 저 사람이 싫어서라는 이유로 이렇게 투표를 하다 보니까 내란 직후에 벌어진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41% 조금 넘게 득표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거다. 아마 퇴임할 때는 뭐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제 주변에 있는 이른바 보수 내지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 반감이 크셨던 분들도
이게 사석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이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왜 저러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흐름이. 분위기가. 저는 개인